네, 준비 다 되었습니다. 예. 예. 맨날 탕으로 먹다가 또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시작했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3월 1일, 그죠? 휴일 쉬고 나니까 3일 연휴 좀 시간이 길죠. 그래서 나름 또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볼 거는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그죠? 쉬는 동안 3월 2일 쉬는 동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죠? PCE 발표가 되었죠. 이때, 그죠? 우리가 발표가 될 때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생각이란 거를 했죠. 그런데, PCE가 발표되면 또 우리는 연휴죠, 쉬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공백이 있다는 거죠. 좋게 나와봐야 그냥 소멸, 재료 소멸. 나쁘게 나오면 월요일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본전 내지는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죠? 이 비중을 넣을 필요가 없다. 확인하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그죠? 연준이 생각하는 그 물가라는 것은, 그죠? 2%대. 그러니까 2%R로 떨어진다. 1.98이 나와야 되나. 이런 관점. 근데 끈적끈적하죠. 잘 안 떨어져요. 그죠? 2%대에서, 생각보다 가속도가 안 붙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죠?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상위권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상위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죠. 힘들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근데 PCE, 그죠? 개인 소비 지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왜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이런 말씀드렸죠. 물론 PCE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랑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런 것들의 어떤 구성 품목을 조합을 해서 PCE를 적당히 추정을 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추정하고 이래저래 해봐야 그죠? 쉽게 팍팍팍팍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기는 힘들다. 어쨌거는요, 1월 어떤 거는 CPE는 전년 대비 한 2.8% 상승 이래 나왔죠. 그러면 그 앞전, 그러니까 12월은 23년 12월은 2.9가 나왔죠. 그러니까 2.9가 나왔고 이번에 2.8,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래 보면요, 수치로 보면 한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한 3월 그때가 한 2.2 상승했거든요. 어쨌거나 수치로 보면 최근 한 3년 내 최저 수치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도 그죠? 목표치인 2.0을 가려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죠? 다우 나스닥은 긍정으로 평가를 했죠. 잘 돼간다. 좋다. 그러면서 6월 달 또 금리 인하 어떤 기대치 수치는 한 60%대까지 또 훅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 하나 발표될 때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도요, 따지고 보면 미국 이야기죠. 그죠?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좋다? 그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잘못된 어떤 주식 문화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다우 나스닥 폭등하면 우리도 폭등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 볼 일 없죠.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정치가 앓고 있는 미국 병이에요. 미국 병. 미국이 좋으면 우리도 좋다. 자고 일어나서 다우 나스닥 폭락하면 오늘 큰일 났다. 그죠? 잘못된 병폐. 이것도 결국은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죠? 어떻게 해요? 싫든 좋든 주식이란 거는 뭐예요? 수급이죠, 수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돈들이 막 밀고 들어왔을 때 유동성 장세 뭐 하면서 막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암만 다우나스닥 올라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그죠 국장 안 돼 하고 미국장으로 다 떠났죠.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좋다니까 코인 시장으로 돈들이 확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기관들은 또 어떻게 해요? 공모주 놀이하고 있죠. 공모주 놀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 가면 가서 점점 더 엉망이에요. 엉망. 그죠? 우리가요, 뭐죠? 뭡니까? 갑자기 단어가 밸류업. 밸류업 이야기가, 그죠? 막 잠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밸류업 발표. 그러면 2월 26, 밸류업이 발표 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쭉 떨어져 버리죠. 떨어져 버리면서 역시 안 돼. 국장 안 돼. 사람들이 막 실망, 이런 것도 막 생겼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자기가 뭔가를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야 돼요. 합당한 이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은 이렇다.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막연히 떨어지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안 오르니까, 국장 안 돼. 밸류업 안 돼. 막 비판. 그죠? 이거는 진짜 하수의 하수, 하책. 뭐든지 불평불만을 가질 때는요, 근거가 필요하고 생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막연히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 안 돼.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막연히 결과만 보고 떨어지니까 안 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결집체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업.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일단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주식시장이 오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기관이에요. 기관들은 뭐예요? 사고팔고 해야 돈을 버는 집단이라 했죠. 근데 이네들은 밸류업, 가치 투자, 이래서 개인들이 오랫동안 장투를 한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오래 장투를 한다. 그럼 얘네들은 수익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업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죠. 지금처럼 개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타 사고 팔고 맨날 그랬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 되면 열심히 돈 벌고, 그죠? 성과금 잔치하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구조예요. 그죠? 단타 치는 개미들만 바글바글 하는 이런 세상이 그네들한테 유토피아인데, 밸류업 이런 거 해서 정착이 된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겠죠. 밸류업 2월 26일, 그죠?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2월 29일까지 쭉 추이를 안 봤어요. 이 기간 동안요, 외인들은 그저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을까요? 밸류업, 얘가 정책이 실망이라고? 저는 그래 안 봐요. 꼬장지기는 거죠. 밸류업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하지 마.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 저는 딱 그 정도다. 왜? 그 기간 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실패다 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판 게 기관이거든요. 1조 매도했다는 거죠. 범인은 기관이다. 기관은 밸류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어떤 핵심이다. 저는 그래 봐요. 미국 시장은요. 미국 시장은 어쨌든 PC가 뭐 적당히 잘 나오고 그러면서 잠깐 주춤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랠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또 AI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을 전환을 했고, 약간 그 특이한 거, 눈에 띄는 거는 어떤 델 컴퓨터가 그전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도 보면 결국은 그 AI 서버 관련된 매출액이 급증, 그리고 향후 전망도 좋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AI의 강세, 그리고 실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델 컴퓨터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그쪽에서 앞으로 AI가 어떤 분야가 발달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보여준 거죠. 답을. 델 컴퓨터, 엔비디아 이런 것만 봐도 AI 어떤 매출액이나 실적 급증할 것이고, 델 컴퓨터가 보여준 서버 분야가 또 급증을 할 것이다. 좋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준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우리는 종목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그쪽에서 어떤 종목을 찾는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 어때요? 어떤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호실적이 발표하면 장중에 한번 급등했다가 쭉 빠져버리죠. 근데 실적이 나쁘게 발표하면 바로 막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좋게 발표해도 큰 반등이 없고, 나쁘게 발표하면 급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어떻게 해요? 장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웬만한 내가 관심주나 이런 게 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델 컴퓨터, 그죠? 그거 어떤 실적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죠? 대부분 바닥에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결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예상하니까 결국은 그 결산 실적을 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빠질 만큼 빠지고, 이후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자. 그게 훨씬 지금 시장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거나 저렇거나요. 국내 시장은 지금 그 기관들이 주도하는 이 공모주 도박판, 이게 해소가 안 되면요, 수급은 계속 불안정해요. 힘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 도박판, 제가 계속 그러죠. 공모주 시장은 도박판이라고. 돈은 없어요. 시중에 돈은 없죠. 고객이 다 그럼 늘어나나요? 없죠. 온통 공모주로 다 몰려 있어요. 기관들이 조작을 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사기. 왜 사기냐고요? 개인들은 몰라요. 개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따따, 그죠? 따따따 상 노리고 도박판에 뛰어드는 거죠. 우리가요, 이 모든 게 기관들이 도박판을 조장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개인들의 잘못이에요. 개인들이 무지하니까. 사기를 치는 놈이 나빠요? 사기에 걸려드는 놈이 나빠요? 둘 다 잘못이에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무지하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기꾼한테 따끔하게 너가 사기치다가 너도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죠. 근데 계속 동조를 해주죠. 해주니까 얘네들은 주식 할 마음 없어요. 계속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다 팔아 치워버려요. 왜 힘들게 주식을 해요? 공모주에서 사기나 치면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죠? 잡혀간다고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뭘 잡혀가요? 안 그래요? 반박요? 그렇죠. 반박. 합당한 어떤 그게 있어야죠. 지금 그거 하는 거 보면요. 물론 이거 다 전체가 다 공조한다, 안 한다? 뭐 그거는 각자 생각이겠죠. 저는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다 하고. 그죠?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어떤 주식의 과거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사기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공모하는 거 그거 뭐죠?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 오상 헬스케어. 오상 헬스케어 지금 또 공모 시장 확 뜨겁게 달구고 있거든요.
분탕질, 조작질, 찌라시는 누가 날리냐? 기관들이 열심히 날리고 있어요. 오상 헬스케어라고 지금 공모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얘가 저번 주 보니까 기관 수요 예측에서 2007개 업체에서 배팅을 쳤어요. 참여를 했다는 거죠. 2007개. 경쟁률로 보면 한 993대 1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하여튼 900 몇십 대 1. 거짓, 1000% 좀 못 되네. 1000대 1 못 되네. 제가 이래 봤거든요. 얘네들 역시도 똑같아요. 밴드 상단, 회사에서 원하는 밴드 상단이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이었는데, 기관들이 하도 막 배팅. 왜? 물량만 받으면 무조건 따따블로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싶으니까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15,000원이 상단이야. 내 16,000원 줄게. 더 줘. 저는 17,000원. 나는 18,000원. 나는 19,000원. 결국 2만 원에 결정났어요. 그러면 기관이 수요에 제갈 때 2,100개가 참여하고 993대 1이 나오고 화려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한 장 해가지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멍막 돈을 집어넣겠죠. 그런데 진실게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제가 뭐 어떤 제 감정에 의해서 허위로 막 씹는 건지 진실게임 해볼까요? 오상 헬스케어. 얘는 표면적으로 최근 3년치 보면 매출액 실적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회사는 뭘로 팔아먹으냐면 코로나 진단 키트. 우리 2년, 3년 전에 코로나 한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진단 키트를 못 구해가 난리가 났죠.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들 전부 초급등을 했죠. 그죠? 만드는 족족이 다 팔렸잖아요. 우리도 집집마다 코로나 진단 키트 다 비축해두고 그런 상황이었어. 당연히 돈을 잘 벌죠. 그 시기에 오상 헬스케어도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이익이 급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 진단 키트 그때같이 많이 쓰나요? 그럼 한 예로요. 그때 마스크 대란이 났죠. 개인당 마스크 몇 개 이상은 구매 못한다. 차단을 시켜놨죠. 약국이고 어디고 마스크 구할 수 있는 백만 있으면 주변 지인들 만나서 마스크 몇 개만 나눠주면 그죠? 고맙다고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때 많은 업체들이 마스크를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업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마스크 어때요? 진단키트 어때요? 답 나왔죠? 오상 헬스케어는요,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진단키트 특수를 이용해서 뭐 반짝이었어요. 잠깐 돈을 잘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죠. 그나마 지금 어떤 매출액이 조금 발생되는 건요, 그 미국에 찾아보니까 미국 보건복지부 이쪽으로 또 코로나 진단키트를 납품을 해요. 요게 다예요.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의 보건복지부 이 진단키트 판매하고 난 그 이후에 매출액은 한 99%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예상이고 추정이죠. 그러면요, 이게 다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 회사는요, 2016년 5월에 상폐가 된 회사예요. 그 당시 이름은 인포피아예요. 인포피아고 대주주가 임원이 배임 횡령해가지고 상폐를 당한 회사라는 거죠. 이후에 뭐 지분도 적당히 바뀌고 뭐 사람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뭐 신분 세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전에 다른 회사가 됐다고요? 글쎄요. 그건 각자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죠? 어떤 경우에서든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배임 횡령으로 상폐가 됐는데 그게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다시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탈바꿈해서 좋은 회사로 되었다? 그럼 또 다르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코로나 그 특수 기간에 한해서 발생된 매출과 이익을 지금 과대 포장해서 주식을 다시 공모를 한다? 그 난리를 지긴다? 그거를 기간이 조장을 한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1년 후에 이거 또 다시 상패 거론 안 될까? 매출에 이익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2의 파도 그런 사태가 뻔히 보여요. 근데 개인들은 막 그죠? 100% 200% 올라도 따라잡겠죠? 이게 현실이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곧 나온 거죠. KNR 시스템. 앞전에 말씀드렸죠. KNR 시스템. 여기에 돈이 한 8조 몰렸죠. 왜? 올해 등록되는 최초의 로봇 테마다. 그러니까 개인들 막 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8조가 돈이 몰렸겠죠. 그런데 로봇, 이게 로봇 맞나요? 유압 로봇이라고요? 유압 로봇? 어디까지가 로봇이에요? 그러면 그 로봇 만드는데 어디에서 고무 바퀴를, 로봇이 굴러다니는 이 바퀴를, 고무 바퀴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나사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로봇에 포함되니까 이 나사 만드는 회사도 로봇주인가요? 그 고무바퀴 만드는 회사도 로봇인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죠? 참 답답하죠. 근데 개인들은 그걸로 몰려가요. 그죠? 몰려가고 멀쩡한 주식 전부 다 팔아가지고 공모주 대전에 뛰어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시장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관은 개인들을 계속 공모주 도박판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말려드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뭐 이익이 1000%가 올랐다 해도 장중에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조금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공모주 도박판에 뛰어드는 거죠. 짤짤이 자금 만들러. 이게 현실이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돼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나마요, 희망이 있는 것은 저는 제 보는 관점으로는요, 조금 희망이라 하면 이복현. 그죠? 이분 누구죠? 금감원장이죠. 밸류업 추진하고 있는 주체죠. 그나마 이 금감원장이, 이복현 원장이 뭔가 좀 제대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만한 능력은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제가 성향을 봤을 때. 어쨌거나요. 그 28일이었나요? 그죠? 28일이죠. 28일 날 그 여의도 그 컨싱턴 호텔에서 그 이복현 그 원장이 이런 세미나식으로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오고 갔는데, 당근, 앞전에는 그죠? 인센티브, 밸류업 관련해서 인센티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채찍을 이야기를 해요. 채찍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주식시장을 좀먹는, 그죠? 10년 넘도록 이익 한 번 못 내는 회사들이 유정하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주식 장사하고 주식으로 먹고 사는 이런 좀비 기업들, 작전 세력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 부실 기업들, 전환사채 발행해서 작전 세력과 결탁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그거 처분하고 나면 다시 허위공시 벌점 받고, 이런 나쁜 관행, 이런 회사들을 없애버리겠다. 뭐랬어요? 상장 폐지 요건 및 절차를 아주 간소화해서 이런 부실 기업들을 완전히 퇴출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왜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게 됐어요? 바이오들의 상당수가 다 이런 좀비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조언해서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병폐는 공급이에요, 공급. 지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매일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막 들어오죠. 그걸 누가 조장해요? 기관들이 조장하죠. 자격 미달의 회사들 신분 세탁해가지고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200%, 300% 띄워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요. 돈은 없는데. 그죠? 1분의 1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자꾸 이래 가는 거예요. 1분의 1에서 계속 공급되고 하다 보면 2분의 1 되죠. 2분의 1은 0.5. 그죠? 또 3분의 1 되면, 4분의 1 되면 계속 이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못 오르는 거예요. 박스피. 그죠? 박스피라 해도 그게 사실은 속임수죠. 헛상이죠. 공급이 막 되니까 못 오르는 거예요. 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다 온갖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범위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공모주 도박판이 벌어지면서 끝없이 물량이 공급돼요.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비빌 언덕은 외인밖에 없어요. 외인. 그죠? 외인들이 사주니까 그나마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 며칠 상간에 밸류업 망가뜨리려고 1조를 매도하는 게 기관들의 행포인데 이대로 두고 외인들이 없다 하면 엉망되겠죠. 그죠? 이게 현실이다. 조금 더 까볼까요? 대부분의 뭐 어떤 금융권 이런 데서는 전부 시시시시 하겠죠. 홍콩 ELS. 한 번씩 뉴스 보면 나오죠. 홍콩 ELS. 판매를 한 당사자들한테 홍콩 ELS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적어도 설명도 못하는 거를 나이 60, 70 먹은 노인한테 이런 걸 팔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돈 다 날렸죠. 손실이 뭐 1조, 2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홍콩 ELS를 판매했을 때 이 가담한 7개 증권사 불법 로비 이런 것도 지금 수사 들어갔죠. 이게 얼마만큼 파장이 커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뒷구멍으로는 온갖 못된 짓 다 한다는 거예요. 7개 증권사면 국내 증권사 몇 개 된다고. 7개 증권사가 로비 정황에 조사를 받고 있다. 반성하나요? 반성은커녕. 그죠? 지금도 공모주 사기놀이 하고 있어요. 오상 헬스케어. 오상 헬스케어가 옛날에 상장 폐지된 인포피아다. 이거 공지할까요? 광고할까요? 최근 3년 왜 이익이 늘어났고 앞으로는 이 회사가 매출액 이익이 99% 줄어들 거다. 그런 거 이야기할까요? 답답하죠. 어쨌거나요. 지금 보면 또 시장을 짓누르는 거 있죠. 곧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러면 국내 시장 폭락할 것이다. 그죠? 근데 공매도 스톱한 그 기간 동안 외국인 다 떠났나요? 안 떠났죠.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2월 26일부터 29일 기간 1조 매도할 때 그거 외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도 공매도 재개를 지금 주장하는 건 또 기관이에요. 왜? 외인 떠난다고. 참 뻔뻔스러운 집단들이죠. 공매도 재개해야 그거 주식 대여해주고 수수료 챙겨 먹을 거니까 또 열심히 공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열심히 떠들겠죠. 뻔뻔스럽게.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금감원에서 이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한대요. 그 주체가 누구다? 뭐 기관들 해봐야 뻔한 이야기 하죠. 외인들 다 떠나니까 공매도 순기능. 그죠?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수다 어쩌다. 뻔뻔스럽게 또 사기치고 있겠죠. 근데 그나마 이복현 원장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해요. 30몇 년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터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밸류업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 들고 가보자, 그냥. 그죠? 선거, 팔아도 선거, 지금 한 40일 남았나요? 선거 직전까지는 들고 가보자. 그 안에 추가로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그죠? 계속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는 이렇다. 그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특히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가능하면 사면 안 돼요. 왜? 기관들은 언제든지 조금 오르면 퍼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퍼부어가지고 떠날 생각하니까. 그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공모주놀이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요즘 막 광고하대요. 연기금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자랑질 하대요. 그런데 돈 잃은 거는 왜? 잃은 방법 말도 없죠. 국내 주식 오를 때마다 팔아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외국계 주식 사고. 주식만 샀나요? 부동산 엄청 투자했죠. 외국계 부동산 투자한 거 그거 전부 망했을걸요. 손실률 80% 90% 될걸요. 그런 건 전부 비밀. 말하지 마. 그러고 있죠. 엄마, 내 이번에 시험 쳤는데, 바른생활, 체육, 사회, 이런 거 점수 90점, 100점 받았어. 와, 잘했네. 근데 국영수는 몇 점 받았어? 그건 몰라? 아주 안 가르쳐 주던데. 딱 그런 시국 같아요. 어쨌거나요.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주식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어디가 돈이 들어오고 향후 테마가 어디에 생길까요? 그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MWC 2024. 그죠? 모바일 월드 2024. 이래 되죠. 여기를 봐야 된다. 이번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2등 통신 전시회가 열렸죠. 이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향후 테마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보자. 그죠? 앞전에는 CS 2024가 핫한 테마가 됐듯이 또 결국은 여기로 흘러간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델 컴퓨터가 보여주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테마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번에 모바일 월드 2024의 핵심은 뭐냐? 그죠? 핵심은 뭐냐? 정리를 쭉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AI 비서. AI 비서, 이거 뭐야? 제일 빨리 이해를 하는 것은 아이언맨 영화를 한번 보면 알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가 인공지능이죠. 자비스가, 그죠? 그 아이언맨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대화로, 말로 그러죠. 야, 자비스 뭐 조사해줘, 뭐 알아봐줘, 뭐 이거 해줘, 뭐 요거 분석해봐. 결국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을 인공지능 비서화 할 때 결국 뭐였냐? 그죠? 음성 생성 AI가 대세다.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주제는 그죠? 모임의 주체는 글로벌 통신사죠. 근데 이 글로벌 통신사가 이번 세미나를 끝내고 내린 결론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앞으로는 통신망 고집하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SKT 이런 회사는 뭐라 했어요? SKT는 우리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가 추진하는 건 앞으로 AI 컴퍼니로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DAT, 인공지능 ADAT을
계속 키우겠다. 그러면 도이치텔레콤은 마젠타 맞죠? 예. 마젠타. 그리고 어쨌거나 뭐 가장 핫한 거는 뭐다? 애플이죠. 애플은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했는데, 애플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애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인공지능은 뭐죠? 시리죠, 시리.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죠? 발표된 영화죠, 시리. 그거는 쉬리. 얘는 그죠? 시리. 그랬죠. 발음이 좀 비슷해 헷갈리게. 근데 어쨌든 얘는 애플에서 말하는 것은 인공지능 비슷 시리. 애플이 뭐랬어요? 애플가 안 할래? 애플가 그냥 취소할래? 애플가 취소하고 우리는 인공지능에다가 올인할래? 더 열심히 할래?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도 시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애플이 6월달 세계 개발자 회의라 그러죠. WWDC. 여기에서 이 시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그런 AI 비서 시리도 또 추가로 뭐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밴드에서 누가 질문하셨죠? 그거 웨어러블 AI 비서인데 핀이라고 하죠. 핀. 여기 꽂고 그죠? 쭉 한 거. 근데 얘가 핀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도 나왔고 수시로 한 번씩 거론이 돼요. 근데 이 핀이 공개될 때마다 시장의 테마는 조금씩 달라져요. 이 핀이 구동되는 방식에 따라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4, 5년 전쯤에는 이 핀이 거론될 때요. 홀로그램 테마가 한번 확 강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핀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또 인공지능 테마로 움직이겠죠. 어쨌든 이 핀은 삼성의 갤럭시 링처럼 약간 특이한 거니까, 이슈는 되고, 그리고 이 핀은 우리나라 SK를 통해서 한국에도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핀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지금 핀 관련된 국내, 그죠? 주식, 관심주 이런 거 없냐, 이랬을 때 또 호기심을 갖겠죠. 근데 결국은 출시는 SKT를 통해서 하지만 SKT 재미없죠.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핀과 연관된 이런 종목을 또 찾아보는 것도, 그죠? 재밌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요거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 같은데, 그럼 그 관련된 어떤 종목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종목 발굴의 어떤 시작이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방송, 그죠? 끝나고 또 마저 찾아보기로 했지만, 그런 게, 그죠?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종목을 찾아서 사놓고 기다리는 거. 이런 게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 그렇다.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그죠? 기관들은 공모주 도박판을 펼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없는 돈에서 테마가 형성된다 하면 결국은 어떤 중심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모바일 월드 2024. 이 내용이 결국은 또 향후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 이번 주 정리, 다음 주 어떤 전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